자, 2주차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3교시는 자, 4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근대에는 어떤 교육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면 지난 시간 루소에 이어서 대표적으로 현대 과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또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이제 페스탈로치예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아마 이제 직접적인 유아들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이 교육 쪽에서 강조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 아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유아의 어떤 경험을 중요시 여겼다면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이제 경험 중요해요. 그 경험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 특히나 어떤 이제 감각을 동원을 해서 실물을 가지고 하는 이제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관주의에 의거했다. 그러니까 직접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어떤 구체적 경험이 있을 때 명백하게 유아들은 어떤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는 이제 유아들이 구체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지식을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마도 지금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는 사람이 이제 프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떤 유치원을 설립을 했다. 유치원이라는 교육 공간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 과정이 필요로 하겠죠.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교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벨 하면 아마 지금도 이 사람이 만든 교구가 쓰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음물이라고 하는 교구가 개발이 되었고 이 음물이라는 교육이 어디 기초하고 있냐면 감각교육,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지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이 사람이 음물을 개발을 했을 때 이 교구를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이론을 경험을 하게끔 했다. 좀 상징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교육인 거는 맞고 이 교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좀 상징적이다라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프레벨이건 아니면 페스탈로치건 이 근세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과학교육 측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왜 이 시기에는 유아들의 능력을 그렇게 과학이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들 수준에서 어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어서 그와 관련된 국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현대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현대에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 였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어린이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약물 치료가 아닌 어떤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서 뭔가 증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사람이 엿보고 어떤 감각적인 어떤 교구를 활용한 이제 교육을 이제 실시하지요. 이 교구는 오감각이라는 감각, 특히 시각과 촉각이라는 부분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교구를 가지고 했을 때 인지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아의
흥미라는 부분이 가장 주체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교구를 가지고, 즉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감각을 자극하는 교구를 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유아들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교육이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교구, 몬테소리 유치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사람이 시행한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은 지금도 의의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럴 만큼 어떤 큰 효과를 거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대에 몬테소리 이외에 지금의 어떤 유치원 교육 과정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듀이는 그 이전에 근대에서 이야기했었던 루소나 프레벨이 이야기한 것이 너무 상징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실용주의적인 것을 이제 강조를 하지요. 교육은 실용적인 어떤 상징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의의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를 하면서 생활 중심, 아동의 흥미 중심의 교육 과정을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교육 과정이 과학 교육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 과교육의 내용은 어디에서 오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주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유용한 주제, 즉 유아들의 경험 안에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가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실이라는 곳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듀이는 더 이상 이렇게 교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듀이의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 밖에 나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실제 본인들이 손으로 만들고 온몸으로 오감각을 통해서 뭔가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이제 교육 과정 역시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변화해 왔는데 1900년대 초반을만 해도 이 시기에는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이제 크게 부딪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에 대한 초점을 두는 아동 중심 교육 과정,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부분, 이제 진보주의 뒤에 어떤 진보주의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과 초등과학 교육, 이 초등과학 교육 과정에서 생명과학, 물리과학, 물리학 등 같은 이런 분야를 초점을 맞춘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보다는 학년이 고학년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추상적인 내용, 즉 과학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직접 교육이 아닌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 과정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좀 다른 방식의 교육 접근 방식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때라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1930년대에는 진보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의 교육의 내용은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유아의 흥미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의 잣대라고 할 만큼 이러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찰, 실험, 즉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다. 많은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1950년대 미국에선 큰 쇼크가 일어났어요.
어떤 러시아에서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과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둔, 그래서 물론 2차 대전이라는 전쟁 이후에 굉장히 과학 기술이 발전이 되었지만 이 로켓,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1등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즉 충분히 어떤 과학자라든가 여기에 이제 충분한 이제 전문가를 배출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속에서 과학 교육 측면에선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면 사실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안 좋은 점이 사실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또다시 어떤 이제 비판 지점, 과학 교육에 있어서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었던 것에 좀 성취도가 너무나 낮다. 왜? 유아들의 흥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이 조금 우선권이 사라지면서 지필시, 성취도를 높인다라는 건 약간은 너무 경험 중심적이고 체험 중심적이고,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성취도 측면에서 뭐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성적을 내기는 사실은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교과 중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기초 개념을 먼저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렇죠. 그러면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과학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여기에 과학교육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환경 속에서 과학교육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슈에 있어서 과학교육에 있어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과학교육의 내용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시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교육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방식이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학제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만큼 다양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지금 이제 미국의 교육 과정이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대까지 지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한 이런 경험을 시도했다가 학문 중심적인 강조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교육 과정은 1969년에 처음 1차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건 미국의 어떤 진보주의 교육 과정을 영향을 받아서 처음 우리 유치원 교육 과정은 5개의 생활 영역, 그 중에 하나의 생활 영역, 과학 생활 영역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동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이라는 그런 진보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유아들의 어떤 습관과 태도가 형성이 될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교육 내용에 있어서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과학 교육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생물이라는 분야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생물은 동물, 식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역, 지구과학 이런 거는 보통 체험하기 참 어렵거든요. 아동 중심, 경험 중심의 지구과학은 참 다 드러나기 어렵다면 이 시기엔 생물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유아들의 어떤 흥미를 중요시하고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 부닥치는 문제를 교육 내용 안에 담아서 어떤 생활과학이라는 부분이 바탕이 되는 이제 그러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경험 중심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기초적인 정통적인 학문을 사실 형성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단편적인 경험에만 어떤 경험만 쌓이는데
그쳤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죠. 2차 교육 과정이 이제 변화합니다. 2차 교육 과정이 이런 생활 중심이라는 부분에서 평가받았던,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5개의 생활 영역도 생활이 아니라 어떤 발달 영역으로 교육 내용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떤 기초 개념이라는 거, 기본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 형성에 초점을 둔 어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유아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연과 우리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개념, 논리 수학적인 사고에 대한 개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도 보면 앞서서 1차 교육 과정은 생물이라는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2차 교육에서는 지구과학 같은 자연과 어떤 사회 현상 이제 이런 개념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지구과학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들마다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 생활에 유아의 어떤 호기심과 뭐 이제 여기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학문 중심을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9년에 첫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한 40년, 50년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뭐 6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이 교육과정 3차에선 어떤 특징이 있었고 4차에선 어떤 특징이 있었고 5차, 6차, 7차 이렇게 거듭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유아의 어떤 흥미와 생활에 초점 맞췄다가 한편으로는 또 학문에 이것이 약간 변화하면서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 수정 보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무엇이 발표가 되냐면 그전에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2013년에 누리과정, 즉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3,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제 강조를 두고 통합된 어떤 교육과정, 누리과정이 2013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이 2013년도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3,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면서 언제 2019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최근이죠. 2020년 3월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2019년도에 개정된 누리과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과목에서도 많이 언급을 받았을 거고 설명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아마 올해 또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를 또 새롭게 배울 텐데 여기서 지금 69페이지에 2019 개정안 누리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이 명시가 되었다. 그래서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떤 어린이건 공통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3세, 4세 연령별로 어떤 세부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2013년도부터 제시된 누리과정에서는. 그러나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 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부 내용을 조금 더 간략화시키면서 연령 구별 없이 왜 연령을 구별을 안 했을까요?
유아들은 사실 이렇게 연령을 구별시켜 놓으면 아이들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 3세, 3, 4, 5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세이지만 예전에 세부 내용을 보면 4세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도 3세 유아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연령을 구별해 놓은 것이 조금 더 내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하면서 좀 통합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교사한테 자율성을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교실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그 교실에 있는 유아들의 어떤 수준을 감안해서 어떤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실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폭넓게 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리 과정에서 이 과학 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보면 자연 탐구 영역이죠. 이 자연 탐구 영역을 보면 세 가지 내용 범주, 즉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라는 방식으로 그 자연 탐구 영역의 세 내용 범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과학적 탐구학이 여기서 자연 탐구 영역이지만 이전에서는 과학적 탐구학이라고 하면서 자연 현상 알아보기, 자연 환경을 알아보기,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보기라고 했다면 지금은 탐구라는 과정, 탐구학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죠. 탐구 과정 즐기기, 뭐 과학적으로 탐구하기라는 식으로 약간 과정이라는 뭔가 알아내기라는 결과론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과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위 목표를 보면은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이런 하위 목표를 가지고 이 세 개의 내용 범주를 기본으로 해서 과학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 과정 즐기기, 여기에서 특히 이 탐구 과정 즐기기와 자연과 더불어 살기가 사실은 과학 내용과 연계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 과정 즐기기는 60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 보시면 탐구 과정 즐기기는 유아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탐색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유아가 생명과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편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도 키우기인 거죠.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거나 뭐 생명체와 자연 환경 알아보기를 한다거나 좀 뭔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기꺼이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 과정 즐기기와 자연과 더불어 살기라는 이 교육 내용에 교육 과정에서는 세부 내용으로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 과정에 서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 라는 내용의 교육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유아들이 이러한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도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을 짓는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러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유아들과 함께 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과제방에 이 과제를 하나 올린 게 생각할 거리, 이번 시간에 생각할 거리 뭐냐면, 이 2019 개정의 누리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특히 이 교육 내용 이렇게 세 개, 호기심을 가진다, 즐겁게 참여한다, 관심을 가진다,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교육 내용으로 시행을 하라는 걸까? 이러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라는 걸까? 여러분이 보고 이건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건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찾아서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준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거를 예를 들면 유아들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라는 걸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는 유아들과 뭐 산책을 해서 뭐 뭘 보게 한다거나, 요새 이제 봄이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고, 설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